제가 88년도에 이 램비 디자인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24년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에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한 1,400건 정도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때 주방기구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 그 산업의 패러다임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나라가 저 대림통상, 경동 키친아트, 우성 셰프라인, 한일스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이 스테인레스 그 주방기구, 양식기 이런 거 공급 제조 회사였어요. OEM. 그러던 회사들이 이제 점차 인도네시아 등등 이제 좀 그 더 저임금 국가들한테 이 수출권을 뺏기다 보니까 이제 치열하게 내수 시장을 쟁탈전을 하느라고 저희 같은 회사한테 이제 좀 디자인 인건비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좀 하다가 저희 그 모토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조금 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된 프로젝트는 작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제가 디자인을 조금 돈도 벌고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 시기가 저 모토로라가 이 IT 쪽을 전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엄두도 못 내던 시절에 그 카폰, 핸드폰, 삐삐 이런 것들을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저희가 이 삐삐를 디자인하기 전에 모토로라 마켓 시어가 한 70%, 그 다음에 이제 뭐 LG, 삼성, 기타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다 합쳐서 뭐 한 20몇 %. 그 시절에 제가 디자인 초창기에 보니까 모토로라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기술 기업이더라고요, 그죠? 이 기술군이 없는 회사.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한참 그 프리저라는 시장이 굉장히 IT 쪽에 대단한 시장이었는데 점차 이제 비즈니스에서 젊은 대학생들로 이 페이저들이 시장이 막 넘어가서 대중화가 막 되고 있는데 여전히 페이저가 새까만 네모난 상자각이었어요. 모토로라는 그 변화를 워낙 시장을 지고 있으니까 시장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자인으로. 그래서 이것 봐라. 젊은 대학생들이 청바지 속에 들어가야 될 제품들이 시꺼먼 블랙박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감성을 좀 집어넣죠. 디자인 스토리를 좀 집어넣고. 그래서 뭐 좀 표정이 있는 디자인을 해볼까? 뭐 기타 등등 촉감도 만족시켜줘 볼까? 뭐 이렇게 좀 뭐 조약돌이나 뭐 생명력 같은 거 좀 느끼게 해볼까 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이 이상하게도 나오자마자 모토로라 마켓 시어를 한 방에 뒤집어버린,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던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진 꼴이 돼서 이 디자인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떴다는 거죠. 그 이후로 IT 디자인 판도가 확 바뀌게 됐습니다. 너나 나나 뭐 칼라가 아니면 뭐 오글죽을 무슨 컨셉 이 IT 쪽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패션이라는 그런 어떤 디자인 감성들이 이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한 그런 제품들이 일련의 어떤 이전에 이 시기에 20년 전 시기에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감성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전자제품 이미지 그러면 안에 내부 PCB 회로를 보호하는 그런 상자가 아랫돌이 윗돌이 상자가 거기에 이제 버튼 몇 개 달리고 바람 나오면은 뭐 구멍이 몇 개 주름이 찢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때 이제 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거 뭐 플라스틱이지만 세지만 고무로 만든 거지만 이왕이면 좀 살아있는 것처럼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생명력을 좀 집어넣어보자.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던 것이 조금 그 차별화가 많이 돼서 뭐 이런 정수기는 이제 여자 허리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디자인을 해서 좀 반응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상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좀 스타일이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몇 가지를 보시면 이쪽에 불 좀 꺼주실래요? 작은 게 잘 안 나타나네.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디자인하는 제품들이 자식과 같을진데 한 100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감각이 좀 무뎌졌어요. 참 이 전화기 디자인 참 많이 했어요. 전화기를 수백 건을 디자인을 해서 특히 IT 쪽에요. 이런 거는 이제 이태리 회사에 디자인을 해준 것이고, 이런 것은 미국의 스노 테크놀로지, 뭐 이런데 인도, 이태리, 일본 뭐 저지간 전화기 디자인은 모토가 잘하더라. 아니면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 그러다 찾아오다 보면은 우리 회사로 찾아오게 되다 보니까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기 디자인만 한 500~600건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꾼이었죠.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면서 자꾸 좀 힘들고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디자인을 잘한다고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몰리기는 했지만 어느 날 저희 그 아주 똘똘한 제자 겸 우리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디자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프랑스 가서 요리를 배워서 레스토랑이나 하나 차릴까 한다고. 야, 너 디자인 잘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참 그 디자인 쪽에 기감이 되고 디자인 잘하고 좀 성공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인대요. 그리고 자기 선배 중에 누가 저 양평인가 양수리 어디서 요리를 하면서 그 손님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막 이러면서 칭찬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게 훨씬 자기 롤 모델이래요. 그러면서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좀 디자인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중진국 아니면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라고 디자인만 열심히 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지? 그러니까 특히 IT 쪽 이쪽의 디자인은 실제 디자이너로서 성취감이 너무 낮아요. 너무 기술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나머지 우리 디자이너들이 진짜 행복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좁다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 IT 제품들 크리에이티브가 어디 있어요?
그저 그 순발력 싸움, 정보 조합력 싸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불행하게 일할 때, 일에 치여서 할 때, 유럽의 저 선진국의 디자이너들, 멋지게 일하는 디자이너들 보면은 로우테크 쪽에 디자인을 아주 잘해서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조명, 뭐 문손잡이, 수도꼭지, 변기, 가구. 그러면 로우테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멋지게 디자인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돈도 벌고 자기도 행복하고 이름도 날리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IT 쪽은 대기업 중심, 아니면 우리 같은 IT 전문 디자인 회사들도 너무 뭐랄까, 큰 조직의 어떤 개미처럼 일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이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름대로 디자인 회사에서는 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문손잡이 의뢰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를 의뢰하는 회사들이 무지무지하게 열악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로우테크의 시장도 작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너무 열악한 클라이언트들이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 헤드폰 디자인비 5천만 원 받습니다. 이래도 이런 디자인 들으면 500만 원만 받고 해드릴게요 하고서 열심히 디자인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의료기기나 뭐 하다못해 이 보톡스 주사기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4년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IT 쪽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나라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조금 이름 있는 선발 주자다 보니까 중공업 쪽 일이, 중공업에서 디자인 눈을 떠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큰 산업용품 만드는 회사들 있죠. 뭐 머시닝 센터, 뭐 용접기, 뭐 그런 전기, 기계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일들을 또 요즘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 이런 기계를 디자인하는 거는 어린애 팔목 비틀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디자인 트렌드를 아까 이 대기업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서 취급하는 IT 제품들, 그 다음에 자동차, 여성 명품, 하이패션 이쪽이 제일 앞에서 제일 치열하게 끌고 가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뒤에 산업이나 의료기기나 뭐 일상 생활 잡화나 이런 거는 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럴까? 약간 2년, 4년, 한 6년 정도 텀을 두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걸 디자인하다가 한 4년 정도 뒤쳐져서 쫓아오는 물건 디자인하는 거 아주 쉽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유형을 디자인하는 것은 아주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디자인하고 있죠. 여기까지 저 24년 동안 디자인했던 것을 조금 많이 추려봤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국내외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항상 일이 넘칠 정도로 많이 몰려와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한 3년, 5년 전 정도부터 디자인 시장, 디자인 환경이 서서히 바뀌어오면서 저한테도 슬금슬금 목을 쥐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 왜 매출이 떨어지지? 왜 일감이 줄어들지? 모르는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보니까 한 번도 성장 곡선을 못 걷고 계속 내리막길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아주 심각한 건 아니어서 매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한번 크게 휘둘러 봤더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시장이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첫째, 그동안에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디자인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했던 것이 그냥 기업체를 심부름 열심히 한 거구나. 그냥 갖고 있는 재주 갖고 열심히 심부르면서 그냥 조그만 조직 하나 먹여 살렸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지껏 나한테 그래도 대단한 노하우가 있다. 그 노하우라는 것은 디자인 전문 회사는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요. 그 클라이언트가 여지껏 보셨던 아주 다양한 계통의 엔지니어, CEO, 영업, 마케팅, 아니면 제조 엔지니어. 저는 공장도 수백 군데를 다녀봤어요. 주물 공장, 다이캐스팅 공장, 무슨 연마 공장, 도금 공장, 종류도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냄비 만드는 데랑 포크 나이프 만드는 데랑 공정이 완전히 달라요. 도금하는 거나 연마하는 거나 프로세스나 기계나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똑같은 셀을 다루는데 수도꼭지 공장하고 여자 액세서리 공장하고 그 다음에 양식기 공장 이런 데에 셀을 다루고 마무리 짓는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아주 생산적인 벤처기업의 CEO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마케팅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그런 어떤 본부장이나 아니면 어떤 계통의 굉장히 장기정신을 갖고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신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함께 손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외적으로 생긴 제 노하우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폭넓어진 어떤 상품 기획이랄까 시장을 보는 눈, 트렌드를 읽는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디자이너의 삶보다 조금 더 폭이 넓질 않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평생 남의 심부름만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한층 살려서 내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를 여러 가지를 두고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조명을 선택을 했어요. 조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압축을 하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게 찬스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조명을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저는 예전에 브라운관, 진공관 방식의 TV였을 때 소니 얼마나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가전상사는 그냥 예전 아날로그 방식의 TV여서 계속 그 상태로 경쟁을 했으면은 못 넘어섰을 겁니다. 근데 이 PDP, LCD 평판으로 바뀌면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조명하고 싶은데 유럽의 대단한 아르테미데, 플러스
독일에 그 얼마나 쟁쟁한 회사들 많아요. 그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디자인 조명 사업을 한다? 이게 중과구적인 걸 저는 알았는데, 드디어 이 조명도 130년 만에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보니까, 그럼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기반은 그쪽보다는 훨씬 강하니까 조명 사업을 해서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회사가 벤처기업 자회사를 하나, 조명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개발 사례로 발표하게 될 조명을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실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잠깐 다음 거 어떻게 넘어가죠? 우리 회사 모터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유럽 애들이 일하고 싶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이런 애들이 한국의 모터 디자인에서 일하고 싶다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날라오는 것이, 걔네들은 IT 디자인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노트북 컴퓨터, MP3, 뭐 전화기, 뭐 내비게이션, 걔네들은 그 회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냥 호기심이죠. 근데 이제 몇 번, 한 대여섯 번 써봤는데 문화적인 교류는 잘 됐디다만 저희 같은 실무 돈벌이 하는 회사에서는 별 도움은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게, 야, 우리나라 IT 기반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 유행처럼 아까 그 페이저 말씀드렸죠. 페이저 시절은 굉장히 우리나라 IT 종사하시는 분들 행복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참여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에는 어떤 아이템이 뜨면은 순식간에 100군데, 200군데가 달라붙어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3, 4년 만에, 2, 3년 만에, 1년 만에 한 두세 개 업체로 압축이 되면서 나머지는 전부 출혈 경쟁하다가 망해버리죠. 그렇게 아주 피 튀는 경쟁을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IT 기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명도 이제 IT 기반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디지털 조명이다. 크로스 포인트. 제가 맨 처음에 디자인 회사 할 때 먹고 살으려고 그래픽, CI, 그리고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제품 디자인 다 했었어요. 그때 제품만 해서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초창기에 디스플레이를 해서 한 1, 2, 3년 차 만에 아주 큰 돈을 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발력하고 아이디어하고 뭐 추진력 같은 거 있으면은 잘 먹혔더라고요, 그때. 근데도 그때 뭔지, 이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제품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번 돈을 미천 삼아 우직하게 제품만 외기를 판 거죠, 지금까지.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한우물만 파다 보니까 이건 고립이 되는 거라. 이거 아니구나. 이제 세상이 또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다 보면 망하겠다. 그래서 이 바깥에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보자. 여기저기 나랑 손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그 컨설팅하면서 맺었던 인맥을 이제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맥들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엔지니어들, 감히 제 밑에 둘 수 없는 큰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손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는 조명은 이 산업 디자인하고 그리고 IT에 아주 실력 있는 엔지니어, 그 다음에 칼라 테라피 쪽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어떤 교수, 그 다음에 의학계의 대체의학 쪽에 차병원의 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칼라 테라피 조명 쪽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지껏 LED로 이 컬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예쁜 컬러, 그리고 세 가지 요소 있죠.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들게요. 굉장히 대단한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채도까지 조절이 된다고요? 그랬더니 네,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엔지니어가 채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희 회사에서 이런 게 명도고 이런 게 채도고, 아날로그 상에서는 그런데 디지털 상에서는 어때요? 하면서 뭐 그러다가 둘이서 심취해서 빠져서 둘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야, 이 디지털 세계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저도 이제 세상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색을 이렇게 섞어서 이런 색이 나오네? 하면서 막 밤이 새도록 같이 컬러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이 컬러 체인지 조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한강다리 경관 조명이나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저 여수의 돌산대교에 이 LED 불빛들 막 컬러 체인지 되는 그런 조명들. 그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빨간 옷 접하고 막 돌아가는 건데, 우리들이 봐서는 그거 얼마나 큰 시각공예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예쁜 컬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부터 빠져서 같이 작업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디자인을 20몇 년을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모르고 디자인을 했구나.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시각 정보가 85%고 나머지 이제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이 합쳐서 한 15%. 그 중에서 컬러 정보가 75%고 형태 정보가 25%입니다. 이 75대 25라는 이 숫자를 제가 대학 때 교육받아 알았으면 여지껏 이렇게 디자인 안 했죠. 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와가지고 그랬는지, 그때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사실 우리 회사 제가 20년 동안 디자인하면서 이 디자인 컨셉, 형태, 스타일 열심히 해서 95% 노력하고서 맨 나중에 컬러 결정합니다. 시간이나 노력 5%도 안 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컬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형태보다 훨씬 더 큰 거 있죠, 영향력이. 더군다나 컬러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컬러 테라피라는 거를 조명을 하면서 뒤늦게 아는 거 있죠.
인체가 컬러가 세상에 컬러 테라피 쪽하고 디자인 쪽하고 왜 여지껏 안 바꾸었지? 놀랄 노자예요. 컬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구나. 우리 일반인들이 아로마 테라피는 잘 알아요. 근데 컬러 테라피는 잘 몰라요. 근데 컬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제가 컬러 테라피 학회나 국제적으로 뜨는 논문이나 책이나 들춰보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다시 아까 넘어간 거를, 그래서 엔지니어랑 같이 개발을 한 예쁜 컬러들을 아주 예뻐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번지수를 매겨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그때그때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죠. 다시 컬러 테라피로 가서 저는 부비동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인체의 눈이 얼마나 대단한 캠코더예요.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열이 많이 나는 거를 공생식으로 식혀주려고 눈 주변, 눈 아래쪽, 눈 위에 이런 이 공기주머니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뇌 아래쪽, 눈 뒤쪽 공기주머니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내쉴 때, 눈에서 나오는 열들, 뇌에서 나오는 열들을 바깥으로 콧구멍을 통해서 푹푹 내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빨간색, 노란색 들어오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동시에 보니까 굉장히 혼돈인데, 예를 들어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랑 숲속길을 걷는 거랑, 숲속길 걸으면 아주 편안하고 피로회복도 되고 아주 마음도 아주 릴렉스하게 가라앉고 되게 좋잖아요. 백화점 가서 온갖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동시에 어마어마한 정보량하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자극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눈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뇌도 피곤한 거죠. 어쨌든 컬러가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의 그 컬러값에 해당되는, 그 파장에 해당되는 영향력이 지배하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독일 학자의 연구인데, 이 시상하부샘에서 이 컬러에 해당되는 호르몬 물질을 당장 장기에 내려보내서 그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당장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차병원에서 임상 실험 중에 의하면 특히 심각한 주부 우울증들 막 테스트하다 보면 주부들이 우울증에 심각한 주부들일수록 노란색을 굉장히 선호해요. 노란색이 본능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색이거든요. 오렌지색만 집중적으로 쪼이면은 침샘이 확 나오고 쓸개죽, 위산 이런 것들이 마구 나와가지고 장기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되게 식욕을 땡기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컬러 테라피예요. 어린애들, 산만한 어린애들 잡으려면 파란색으로 잡죠. 일본의 모 현에서는 가로등을 파란색으로 바꾸고서 이 강력 범죄율이 30~40%가 떨어졌다는 것도 다 보도가 되고, 우리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훨씬 컬러 테라피를 실제 산업에, 제가 시간에 막 쫓기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실내 문을 더 꺼볼까요? 이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랑 만드는 이 빛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이 빛의 삼원색 RGB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빛을 내는 그 LED 소자를 RGB LED라고 해요. 레드랑 그린이랑 블루 세 가지를 섞어서 모든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색이 이 공룡 안에 담겨 있는 색이 18,800가지를 그러니까 명도 채도까지 조절이 돼서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컬러 테라피 쪽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여지껏 컬러 테라피의 효능,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코너 하늘채에서 컬러 테라피를 건설 인테리어에 적용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애들의 문제는 산만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 방을 파란색 벽지로 도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이 없으니까 한쪽 면만 도배를 했다가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산만합니까? 내성적인 애가 파란 방에 갇혀서 겨울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지껏 보면은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세요 하고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게 아주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옷을 어떤 옷의 컬러를 입고 뭐 그런 정도. 애들이 너무 소화비만이다. 그러면 애 식욕이 떨어지게 접시를 보라색이나 파란색에다가 담아서 밥을 먹여요. 이게 테라피였는데 이제는 그 증상에 따라서 컬러를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나오니까 컬러 테라피 쪽에 대체의학 쪽에서 아주 심각하게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막 이번 5월 말로 출시하는 제품입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일단 대화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